네, 본격적인 공시 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5월에 현대산업개발의 인적 분할로 신설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2016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중 건설사업,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호텔 및 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건설 부문 89.8%,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호텔 등 10%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3,693억 원, 영업이익 3,304억 원, 당기순이익 2,05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3.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5%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HDC 현대산업개발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구분은요, 공사를 수주한 것입니다. 체결 계약명은 월계 동신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월계동에 있는 이 동신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수주를 획득했는데 네네. 최근 매출액의 7.7%에 해당되는 2,828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계약 상대방은요, 월계 동신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일대로 좀 추정되고 있고 계약 수주일자는 2022년도 3월 18일입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근 매출액은 2020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1개월. 지금 3년하고도 한 5개월, 3년 5개월에 해당하는 어떤 준공 예정일을 계약일로부터 좀 예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인허가 신청 그리고 진행 과정, 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도급 계약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서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좀 밝혔고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 아파트의 14개 동 1,070세대에 대한 수주를 따낸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1월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있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이파크 보이콧까지 나오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네, 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상황은 현재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자 공시를 좀 보면 금요일자 공시는 한 2,828억 원에 이 재건축 이 주택 건축 사업에 대한 수주는 따냈는데 악재는 있었단 말이죠. 지난 1월에 이 광주 화정지구의 아파트 이 현장에서 붕괴가 되면서 인부 6명이 이제 숨지는 사고가 좀 발생되면서 지금 광주 지역에서 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지금 현재 중단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도자료 이 매체에 따라서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네네. 최근에 이 노동부 이 특별 감독에 대한 어떤 이 결과까지 좀 나왔어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 이전에 좀 발생한 사고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 관리는 매우 부실했다는 어떤 평가. 그로 인해서 지금 이 과징금부가 좀 됐는데 전체 금액이 지금 한 8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8억 원 정도의 이 8억 4천만 원에 대한 어떤 과징금 부과를 좀 예고하고 있는데 아직 이 벌금 등의 부과 공시가 없는 것은 아직 부과 통보는 되지 않을 상태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 전체 이 현대산업 개발의 이 공사 건수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가 좀 있었는데 636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고 전체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좀 부과되면서 이 누적 합산 금액이 8억 4천만 원. 결코 좀 작지 않은 수치였던 그렇죠. 경고 조치인데 사실상 이 조치 이외에 지금 이 당국의 이 강력한 행정 예고까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수주 공시가 있었지만 이후에 예상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떤 해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어떤 이 혼조세, 혼란은 좀 가중되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끝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시공사의 총체적인 부실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처벌 수위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일단 뭐 언론을 통해서 좀 나와 있는 것이 이 면허 취소까지 가겠는가. 네, 면허 취소가 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신규 수주의 입찰 등이 좀 제한되는 조치가 좀 있겠죠. 관계 당국의 어떤 인허가에 대한 어떤 우려, 인허가가 취소가 되는 어떤 사례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경고 조치라고 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가장 우려되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사실 주가적인 어떤 이 현재 가격을 좀 보면 상대적으로 좀 신저가 이후에 다시 추세가 좀 내려가는 그런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이 3월의 예고는 좀 되어 있어요. 3월에 이 조치에 대한 어떤 결과는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네네. 과연 면허 취소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이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이죠. 만약에 면허 취소가 된다면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뭐 거의 이 회사의 어떤 존속의 어떤 의문마저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상 이 면허 취소는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 광주에서 발생한 이 화정지구의 이 공사 사고의 원인 자체가 뭐 총체적인 어떤 안전 관리에 미흡도 있었지만 그렇죠. 예. 지금 부실 콘크리트의 사용이라는 어떤 그런 이 기사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냐면 자재가 품질에 좀 미달된 건축 자재가 저품질의 이 콘크리트로 좀 채워지는 이 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고는 제2의 제3의 하청 관계에서의 어떤 소송전도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에서는 자재에 대한 어떤 검수,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져가는 책임은 반드시 있죠. 그렇지만 좀 면피 요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량자재를 납품한 쪽에 대한 어떤 책임 회피 공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 취소는 너무 과중한 어떤 이런 사업을 하지 마라. 이게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영업 정지는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가장 강력한 좀 조치라면 영업 정지나 일정 기간 동안에 입찰 또는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없도록 이 기간을 좀 제한하는 조치가 좀 맞지 않겠는가. 이 기간이 사실상 그렇다고 뭐 한 3년, 4년간 입찰 제한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죠. 네. 많게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어떤 영업 정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2, 3년이라는 것은 사실상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간의 영업 조치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상 좀 막대한 회사의 손실 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면허 취소보다는 영업 정지의 어떤 처분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좀 조심스럽지만 면허 취소까지는 좀 과하지 않을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영업 정지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 붕괴 사고 이후에 또 신뢰도가 추락을 해서 주택 시장에서 퇴출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주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한 방식으로 좀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 그럼 이게 또 회사에 훗날에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이 파급 효과가 지금 뭐 너무나 확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광명의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손을 떼라. 네. 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통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체결됐던 이 광명 11구역의 재개발 조합이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공동 사업 수주를 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빠지고 아이파크의 브랜드 사용권도 빼라. 대신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용 욕구가 있다면 전체 개발에 따른 어떤 이익에 대한 어떤 배분 요소는 주겠다. 즉 지분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배분은 해주겠다. 자, 이 부분을 일단은 HDC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일단 수용은 좀 한 것으로 좀 보여져요. 보도 매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아이파크 보이콧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일단 조합원의 어떤 이 상태 그리고 회사의 어떤 경영 쇄신 관점에서 일단 이 재건축 조합이 요구하는 일정 부분의 안을 수용을 하겠다. 물론 전체 수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주 우남지구와 부산 역시 지금 이 두 개 이 재건축 사업을 이미
기존에 수주해놨던 이 사업권에 대해서도 지금 조합원들의 어떤 이 계약 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월계 동신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2,828억 원의 신규 수주가 있었지만 네네. 그만큼 이 기존에 획득했던 재건축 이 수주 사업이 모두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의 이 영업정지 조치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쇄신하고 어떻게 수주를 하고 좀 늘려갈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에 월계 동신아파트의 이 재건축 수주가 사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런 시국에서 어떻게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는가. 네. 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 조합원을 설득하는. 당분간은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어떤 수주를 지속적으로 좀 영위해 가야 되는 어떤 숙제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더라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지금 공격적인 어떤 이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빼앗길 상황 속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신뢰 회복입니다. 일단 영업정지 조치의 최종 처분이 3월 중으로 좀 예고가 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 그다음에 강력한 행정 예고인 영업정지 처분 또는 막대한 과징금 예상될 수 있는 처벌 수위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법령이 정한 최고의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검토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 취소라는 건 사실상 건설업에서 손을 떼세요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똑같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수주를 획득한 이 회사를 상대로 이게 막강하게 사업에 손을 떼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인재 사고의 어떤 중대성이 있고요. 현대 이 산업개발에 이제 갖고 있던 현재 이미지는 모두 추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월계동의 어떤 재건축 수주 사업을 따낸 것처럼 공격적인 어떤 많은 이윤의 폭을 포기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튼튼하게 잘 짓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 시장이 인정해주는 시점에는 충분히 가치가 반영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은 사실 지금 뭐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네. 전체가 지금 정말 이제 쇄신하는 마음으로 사실상 이윤적인 관점을 모두 포기하고 제대로 집을 짓고 이로 인해서 파격적인 어떤 이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많은 수주를 좀 획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주 운암지구 그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의 이 부산 시민공원 촉진 3구역 재개발 사업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9천 가구가 좀 조성 예정된 수주 이 물량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수주해놨던 이 물량 자체도 파격적인 어떤 조건으로 접근한다면 그래도 실적적인 어떤 유지가 크게 유실되는 상황은 좀 면치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미지 회복이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끝으로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보유자 네. 관점에서 지금 33,400원. 지금 건설주가 최근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건설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좀 반영되면서 최근에 어떤 이 상승 기대감을 좀 이게 뭐냐면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매수 유입이 좀 있었지만 다시금 국토부의 이 최고 이 처벌 수위가 지금 거론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추세적으로 보여주는 16,000원을 지금 지지한 16,850원의 주가가 좀 형성은 하고 있지만 16,0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주가는 지금 전저점인 13,500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큽니다. 이게 뭐냐면 국토부의 처벌 수위 여부가 가장 중요한 회사 주가의 방향일 텐데 저는 사실상 면허 취소까지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면허 취소가 된다면 사실상 주가는 뭐 10,000원 이상 깨지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어떤 상태라고 저는 판단해보고 이게 아니고 단기간에 어떤 영업 정지 처분의 어떤 일자가 좀 더 감소되거나 신규 수주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가고 기존에 수주해놨던 이 재건축 조합의 어떤 사업권이 취소되지 않는 가정이라면 영업 정지 처분 이후 또는 국토부의 어떤 처분 이후에 주가의 향방이 좀 예측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저희가 기업공시연구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그거에 대한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관심 종목에 가져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지금 단기에 어떤 악재 요소는 부각이 됐고 이후에 회사 자체의 어떤 존폐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이 시공 능력은 아직까지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13,000원에서 16,000원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에서 뭐 지금 13,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은 맞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구간의 매수 추천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지금 국토부의 최종 처분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의견은 13,000원, 16,000원 부근이 매수하기 좋은 거야. 한 포트비중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16,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6,000원을 단기 지지선으로 잘 판단해서 투자 대응 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일단 국토부의 처벌 수위가 어떨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3,000원에서 16,000원, 포트 비중 10%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16,000원을 이탈하면은 이제 좀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짚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HDC 현대산업개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 1996년 설립돼서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러 가지 기능의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구현한 반도체인 시스템 온칩과 특정 용도 표준형 반도체 판매, 반도체 유통 및 냉동 냉장 사업, 그리고 패션 사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시스템 온칩,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지적 재산권이 있으며 매출 포지션은 시스템 온칩 12.4%, 냉동 냉장 사업 부문 80.1%, 패션 사업 부문 7.5%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251억 원, 영업 손실 44억 원, 당기 순손실 1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5%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D칩스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 결과가 좀 많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좀 발생됐는데 내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AD칩스입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개별 기준입니다. 감사 의견은 적정 그리고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미해당,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에도 미해당. 그런데 감사 의견과 관련은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251억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 44억, 당기 순손실 127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거나 적자폭이 좀 더 확대된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 사항입니다. 2022년도 2월 10일에 공시한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의 재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본 내용을 정정 공시로 좀 가름한다. 최종적으로 감사 보고서에서 확정이 좀 됐기 때문에 수치에 나타난 변동 부분을 한 번 더 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관리 종목에 좀 지정이 됐는지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 그러니까 작년 반기 기준에 3.14%의 잠식이 좀 있었는데 12월 말 기준에 12.01%의 자본 잠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50%를 초과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최근 3, 4업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 지금 2019년도가 42.9, 2020년도가 29.7 그리고 36.4 모두 50%를 초과하는 해당 일수가 두 개가 미해당되기 때문에 이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4, 4업년도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 지금 2021년도, 2020, 2019, 18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영업 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이 3월 18일 주권 거래가 좀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 사유는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좀 발생됐고 네네. 3월 18일 장 종료 시까지 주권의 거래를 정지하겠다. 그런데 이게 뭐 주권 거래 정지 상태가 좀 지속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제출 시점에서 그 당일 정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은 좀 미미했던 것이 좀 판단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AD칩스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 2016년에도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능력을 좀 의심해야 되는 건가 싶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 회계 법인, 즉 감사인이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 감사 의결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이 존속,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업 존속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있다. 자, 기재가 돼 있죠. 즉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리스크하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감사 의견, 즉 회계에 대한 어떤 부정은 없었고요. 내부 통제에 관련된 어떤 결제 라인의 부재, 결제 라인의 훼손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사업적인 요건만 조금 더 바꿔준다면 근데 왜 이 부분이 기재가 된 이유가 뭐냐면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냈다는 것은 뭐죠? 사업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손실을 나는 거죠. 낸다는 거죠. 네. 즉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지만 나가는 비용이 아직까지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적인 어떤 구조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구조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요. 비용의 통제,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요건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는 부분이 그래요. 왜 영업 손실을 났는데 단기 순이익이 났고요. 영업 손실 났는데 회사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네. 물어보는데 회사는 궁극적으로 100원을 팔기 위해서 80원이라는 돈을 투입된 게 원가라는 개념을 보죠. 그렇죠. 그럼 20원이 남으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100원을 벌기 위해서 110원이 들어간다. 즉 100원을 팔기 위해서 10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돼요. 근데 110원, 10원의 손실이 났는데 다른 이자 소득, 다른 뭐 기타의 어떤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이 발생돼서 이게 손실을 보전한 형국. 이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궁극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은 배당 관점에서 순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건데 회사의 장래성 그리고 계속 사업의 존속 부분을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영업이익의 폭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면 매출액 대비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래서 통상적인 뭐 최근에 어떤 백신이 아니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았죠. 그렇죠. 많게는 70%에. 즉 100원을 팔아서 70원을 남기는 거예요. 즉 30원의 원가만 들어간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이에 따른 사내 유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기업이라는 어떤 평가인데 지금 계속 사업의 어떤 존속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단은 251억의 이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4.5%가 좀 증가는 했지만 네네. 손실의 폭이 41.2%가 좀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의 어떤 비율도 이어지고 있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회사는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상품 충당금 설정을 했다. 그리고 임금이 상승했고 지급 수수료가 좀 증가했다. 자, 원인적인 부분을 본인들도 회사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올랐고 지급 수수료, 나가야 되는 수수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효율적인 어떤 구조 조정 내지는 회사의 어떤 체질 개선이 2022년도에는 반드시 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대표님, 근데 이 AD칩스가 경기도 포천시의 토지 양도 계획도 부분 철회를 했습니다. 이 냉장 사업 부분의 수익성을 좀 강화할 예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부분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월 25일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경영 사항을 통해서 회사는 기존에 공시한 주요 사항 보고서 유형자산의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파는 거죠. 자, 넘기는 거죠. 주요 사항 보고서 이 유형자산을 매각했는데 이 매각을 최종적으로 철회한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2021년도 3월 26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포천시 소월읍 소재에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양도 결정을 했는데 이를 철회하는 내용이다. 철회 주요 내용입니다. 원 계약일은 작년 3월 26일이고 양도자는 스페이스 퍼 동북 허브 주식회사와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먼저 14억 9천만 원의 계약금을 3월 26일에 수령을 했고요. 역시 14억 9천만 원의 중도금을 4월 30일에 수령을 하면서 잔금 119억 2천만 원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네네. 지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매수인이 토지의 이용 목적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서 매수인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로 유형자산 양도 결정을 철회하겠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토지 건물이 아니죠. 토지죠. 네네.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 부지 매각을 했는데 원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또는 이 토지 계약에 관련된 어떤 그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른 어떤 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저는 여기다 물류창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지에서 이런 업종의 공장을 건설하겠다. 네네. 내가 땅을 샀다고 해서 아무거나 질 수는 없죠. 그렇죠. 유해 화학 물질을 설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의 인수 이유에 따른 어떤 용도에 대한 허가가 있고 이를 득해야만 이후에 잔금 지급하고 나서 만약에 뭐 물류창고 용지를 어떤 형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좀 가시한데 AD칩스 입장에서는 지금 양수자인 스페이스포 동북 허브 주식회사가 사실상 이 용도에 대한 어떤 허가권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좀 정식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럼 돌려주는 것인가 네. 아니면 이 숙지하는 것인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계약 해지 의사 표시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계약금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할 예정이다. 본 토지 매매 관련해서 당사는 다른 매수 의향자와 협의하고 있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공시하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거의 1년간 끌고 온 이 부분을 진짜 뭐 한 푼도 위약금을 받지 않고 모두 돌려준다. 좀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대목이죠. 그렇죠. 예. 자, 어떤 계약의 형태였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받았던 14억 9천만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30일 이내에 다시 원복한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다시 한번 다른 매수 의향자를 통해서 매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AD칩스 그럼 올해 흑자 전환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흑자 전환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 뭐 저는 사실상 지금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누적 손실 여부가 좀 가장 궁금한데 네네. 지금 매출 포지션 잠깐 볼게요. AD칩스 사업 보고서를 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파이 비중이 좀 큰 것인가 좀 봐야 되는데 SOC라고 불리우는 이 반도체 주문용 반도체 설계 용역 관련된 사업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SOC 사업 부분이 전체 12.4%가 있고요. 냉동 냉장 사업 지금 보면 80.1% 그리고 네네. 패션 사업 신발을 신발을 유통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이 패션 사업 부분이 7.5%인데 네네. 전체 매출의 파이는 한 80%가 냉동 사업 부분에서 좀 발생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추정되는 회사의 어떤 손익 관련된 어떤 부분이 사업부별로는 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추정하건대 지금 SOC 사업이나 패션 사업 부분, 패션 사업의 경우에는 뭐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 마진에 따른 어떤 투입비가 그렇게 클 것이라고 좀 예상되는 부분은 아닌데 네네. SOC 사업 부분에서 만약에 손실이 나는 것인지 또는 냉동 냉장 사업 부분의 어떤 영업 손실을 좀 더 가져가는 흐름이지. 자, 이 부분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상태인데 일단은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주력적인 사업에서의 어떤 돈, 즉 영업이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회사 측에서 뭐 이건 빼세요, 저건 빼세요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사업적인 시너지를 보면 회사는 제조업을 좀 기반으로 해서 유통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데 패션 사업에 대한 7.5%의 매출 파이가 18억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 부분을 굳이 가져가야 되는지 또는 SOC의 사업 부분이 3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문형 반도체 설계 영역 또는 지적재산권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매출 파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예상이 좀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만 보더라도 매출 요형이 좀 감소되고 있잖아요. 제가 정기 보고서 왜 끝까지 좀 읽어봐야 되는지 왜 제대로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네. 2021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2019년도의 3개년도 비교치를 보면 SOC 사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액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81억에서 50억 원까지 빠졌고 지금 냉장 사업의 부분은 오히려 매출 파이가 좀 더 커지는 그림을 좀 보일 수가 있죠. 패션 사업 부분도 지금 점진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좀 있기 때문에 직전 연도보다는 지금 18억 거의 한 2배 가까이 어떤 신장은 좀 있었지만 매출의 확대성 또는 영업이익의 마진폭을 좀 고려해서 회사가 집중할 수 있는 사업 부분과 좀 정리해야 되는 사업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내실화를 좀 다져야 되는 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대표님,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보유자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AD칩스는 역시 이 관리 종목 지정에 따른 어떤 이 기업 이 존속의 불확실성 부분은 모두 선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D칩스의 경우에 2022년도 12월 말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의 어떤 변화 또는 반기 실적의 변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크로셀텍의 경우에는 3분기에 영업이익을 냈는데 4, 4분기에 돌연 영업 손실이라고 해서 5년 연속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서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좀 포함이 됐는데 AD칩스의 경우에도 3분기까지 실적의 어떤 변동폭을 꾸준하게 잘 관찰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게 픽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분기 이후에 다시 영업이익이라고 했는데 영업손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감폭이 좀 많이 크다면 많이 커간다면 AD칩스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실적 회복 여부를 보고 체크해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이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일단 감사 의견의 리스크는 해지가 된 만큼 지금 이후에 1분기 또는 반기에 영업 이익 달성 여부가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단기 급등 요인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1분기와 그리고 반기 보고서까지 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AD칩스 기업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진아인 제약입니다. 진아인 제약은 1999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렌즈 및 렌즈 어셈블리 개발, 제조 및 판매입니다. 주요 품목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지문 인식기용 렌즈, CCTV 렌즈, IR 필터 및 홀더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6월 백신 및 진단키트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제약 사업에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30억 원, 영업 손실 181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3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4.9%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26.9%, 당기 순손실은 21.4% 감소했으나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아인 제약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감사 보고서 최종적으로 좀 제출을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인 제약입니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의견 거절로 감사 의견이 좀 나왔네요.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결 감사 의견입니다.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 계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미기재. 지금 존속 불확실성은 있다. 근데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없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415억을 기록했는데 올해 23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영업 손실을 217억
7억 원, 그리고 당기 순손실 3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요건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됐는지 일단은 감사 의견 거절 사유가 하나가 해당이 될 텐데 네네. 하단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의견이 거절됐기 때문에 자본 잠식 그리고 최근 3개년도 사업연도의 법차손 손실 그리고 최근 4사업년도 영업 손실에 관련된 부분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일단 영업 손실에 더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4년 연속 영업 손실 요건은 해당이 안 됐고요. 만약에 3개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이미 50%를 좀 초과했기 때문에 추정하는 어떤 범위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도 50%는 초과됐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요. 자본 잠식도 반기에 이미 91.8%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추정하기에는 전액 자본 잠식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재무 수치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서 중요 정보 제공 수치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발생됐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동사는 3월 18일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년도 사업연도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 그리고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서 15일 이내 2022년도 4월 8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 한국거래소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진화인지학이 감사 보고서에서 역시나 이 의견 거절을 공시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 신호를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 같거든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 잘 대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일단 이 이의 신청 후에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감사 의견 거절의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를 다시 재감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어떤 액션, 이에 따라 어떤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서를 좀 제출하면 네네. 일단 1년간은 개선 기간을 좀 자동적으로 부여를 받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아이제약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를 원치는 않겠죠. 대주주 입장에서도 현재 잘못된 이 재무 정보를 수정해야 되는 시간적인 어떤 과정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4월 8일까지 이의 신청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 의견 거절이 있었는가? 거절 살펴볼게요.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다. 영업 활동을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을 통해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는 가정의 회계 처리가 좀 됐는데, 매출 총 손실 126억, 영업 손실 181억, 당기 순손실 333억 원의 손실이 좀 발생돼서 부채 비율이 18,562포인트. 지금 유동자산, 지금 부채 다 갚아도 회사가 소위 말하는 이 빵원이에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기존 사업의 영업사항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영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 사업 계획도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액면 금액 11억 원에 대해서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한 전환사채 기한이익 요건을 충족해서 상환 요청까지 발생된다. 그러니까 전환사채의 이 사채권자도 상환해 주세요라고 좀 이야기하는 이런 사항들이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두 번째입니다. 내부 통지가 좀 미비했는데 전반적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전반적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서 감사 범위가 제한되는데 대여금, 종속기업 투자 주식,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 손상, 즉 대규모 손실이 난 이 평가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 감사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경영자 확인서를 미제출했다. 적법하게 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어떤 경영자의 도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 이거는 감사를 수감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는 어떤 대목인데,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완수했다는 서면 진술인 경영자 확인서 첨부 자료까지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상의 유의적 이슈가 존재할 가능성. 이거 이외에 또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자, 지금 진아인제약은
이미 똑같은 주석의 문구는 작년 8월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우에 진화인자의 경우에는 지금 한 20번 정도 종목을 좀 다뤄드렸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리스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3월의 감사 의견 거절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왜 정기보고서가 좀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로 정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우리가 충분히 알 예상을 할 수가 수 있죠. 있었다는 점. 네. 이것도 좀 잘 체크해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대표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엑시트하지 못한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주권 거래 정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진화이제야 회사의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에 1년간의 개선기간 부여를 받고 나서 회사는 이에 따라서 재감사 수감을 위한 회사의 모든 총체적인 노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아까 지적되어 있던 이 감사에 대한 어떤 이슈 4가지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23년도에도 상장 폐지는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회사 내부의 중대한 리스크를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제대로 봉합해서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재감사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거래적인 불투명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진화인제약은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회생 이후에 원매자를 찾아서 다시 원복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와준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심층 분석해드리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